네, 돌발 변수와 악재 속에 시장은 왜곡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본질의 트렌드를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희 어떤 이야기, 어떤 트렌드 한번 잡아볼까요? 어제는 저희가 현대차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대한민국 최고로 큰 회사면서 유명한 회사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실 오늘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어제는 127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게 현대차가 어저께 연중 최저가인데요. 네. 혼자 가니까 억울한 모양이에요. 삼성전자도 끌어내면서 네. 어제까지 해서 두 주식이 모두 대한민국 1, 2거든요. 시가총액이요. 두 주식이 사이좋게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얘기가 계속 오늘도 또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가 그동안 약했던 것은 네. 뭐 누가 뭐래도 스마트폰의 부진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나 그 시장 점유율 보면 딱 나올 텐데 네. 이게 작년 1분기부터 해서 금년 1분기까지인데요. 계속 작년 4분기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했지만 떨어졌었다가, 여전히 네. 작년대 대비해서 6~7%포인트 떨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폰이 조금 정점이 있다 약간 밀려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이 계속 선방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보면 또 그럴듯한데 네. 중국 보면 전부 다 암담합니다. 중국 표도 제가 중국에서의 점유율요? 네, 중국 네. 점유율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지금 이야. 무려 점유율은 9.7%까지 떨어졌고요. 무려 전년 대비 53%나 줄어들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좀 머리 아픈 구간이 일단 수치로 보면 딱 이해되겠고요. 네.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은 그나마 삼성전자에 꾸준히 사 모으고 있어요. 시장에 주가랑 상관없이 사고 있는데 문제는 펀드가 계속 환매하다 보니까 네. 국내 기관이 할 수 없죠. 투신의 입장에서 보면 펀드에 환매하면 그만큼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꾸준하게 좀 매도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도 그래도 같이 사야 좀 주가 올라가는데 네.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니까 수급으로도 재미가 없었던 흐름이 주가 약세의 배경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 속에서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을 보일 때도 좀 소외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배구조 이야기 삼성그룹주에서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마침 삼성물산이 또 미국계 헤지펀드와 또 뭐 지분을 인수하는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 폴 싱어라고 또 엄청 유명한 그 행동하는 투자자의 뭐 10위 네.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네. 헤지펀드만 보더라도 미국 내 지금 순위가 16위이고요. 딱 이분인데요. 이분이요. 벌써 어허. 점잖잖아요. 이런 살인데요. 네. 이런 살인데 1977년인가 그 엘리엇 헤지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2012년을 기억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헤지펀드 운영자로도 선정된 사람입니다. 네. 이 어떤 7.12%를 지급했는데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영참가거든요. 그러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것이 야 너희들 삼성물산은 너무 싸게 치고 너희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 난 반대한다 딱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 반대가 이게 뭐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양반이 전 세계에서 천등하는 부자, 네. 미국에서 300등 정도 부자가 되게 아하. 헤지펀드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개인 자산도 돈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한 20조? 뭐 20조 네. 정도 있으니까 돈도 꽤 있는 사람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사람이 이 양반이요. 어찌됐건 간에 이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 하면 딱 드러나면 무서운 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사람이 아니면 뭔가 되겠지. 뭐 그 여러 번 얘기했죠. 네. 뭐 데이비드 아이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명 있거든요. 행동한 투자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또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이목을 끌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배구조나 합병 이야기 나올 때마다 꾸준히 거론됐던 건 이 삼성전자가 삼성 SDS와 합병할 거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코멘트가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 SDS가 약한데요. 시장에서는 늘 이런 얘기가 났어요. 삼성전자 SDS 합병할 거란 얘기했고 네. 뭐 이유를 뭐 갖다 댔는데요. 어저께 이제 투자자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 IR 팀장이 직접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삼성전자와 SDS 간 합병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까지 했고요. 네. 이거를 자기 말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의 뜻이란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최고 경영진은 누구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딱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단기간 가능성은 없어 보이겠고요. 또 일부 증권가나 외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반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가 들려오면서 삼성전자는 올라서고 SDS는 또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의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궁금해요. 그동안 뭐 반도체 얘기하실 때마다 늘 SK 하이닉스를 말하셨어요. 그럼 네. 삼성에 대한 시각은 별로십니까? 그 삼성전자 반대할 사람이 없죠. 워낙 좋은 회사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 오라 그러면 당장 가서 취직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긴 좋은 회사인데 주식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모멘텀 있는 회사, 좋은 회사겠고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회사지만은 뭔가 머리가 아픈 회사. 이 정도로 전 이해를 하고 싶네요. 사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 스마트폰에 반도체, 요즘에 뭐 하는 결제 시스템, 네네. 그거까지 삼성페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 또 무슨 사업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투자자 포럼에서 3대 투자 유망 산업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누가 얘기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딱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사물 인터넷, 메모리겠는데요. 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모바일 결제 분야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뭐 보셨지만 삼성페이라고 해갖고 네. 뭐 단말기로 또 그런 건데 금년 7월부터 하려는데 약간 뒤로 미쳐졌어요. 9월, 네, 그걸로 네, 좀 맞아요. 연기가 돼갖고요. 9월 달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목표 자체는 삼성 핸드폰 네, 쓰세요? 저 아니요. 삼성 쓰시는 분들에서 한 20% 정도를 쓰겠다 얘기하고 있고 정말 자신감을 피력을 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로 저도 생각하는데 핀테크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핀테크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감이 없으신데 예를 들어 하나 들면 지금 미국에서는 핀테크 열풍입니다. 네. 관련 주찾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1978년에 항공산업이 말이죠. 항공산업이 규제 완화되는 법안이 1978년에 되면서 네. 기존의 항공사들이 완전히 M&A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무려 30년이 지났는데 세상 물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임금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떨어진 게 비행값이 떨어졌어요. 비행값이 3년 동안 딱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80년대 중반에 제가 미국 가면 한 150만 원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지금도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130만 원이니까 오른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바로 금융 산업에서도 은행, 증권, 카드, 보험이 완전히 기존의 가설이 무너지면서 핀테크를 중심해서 새로운 영역이 확대될 거라는 네. 얘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건 애플이건 구글이건 이 핀테크에 특히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 카드 산업에 안 들어갈 수 없겠고요.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새롭게 핵심 사업으로 핀테크 관련한 사업, 사물 인터넷 사업 등의 유망 사업을 꼽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향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나요? 긍정적이죠. 어저께 현대자동차 두세 군데 제가 약간 썰렁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뭐 전부 다 좋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정말 사볼만하다는 생각. 저도 장기적으로 매수가 저도 이제 동참하겠는데요. 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8.5배입니다. 네.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이 10배 정도 되니까요. 저평가된 거 누가 뭐래도 맞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네. 25개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 172만 8천 원입니다. 172만 8천 원. 여기에 감전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죠. 모멘텀이 있느냐?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합니다, 답변이. 장기 매수는 괜찮은데 모멘텀은 부족하다라면 좀 확신이 안 서는데요. 좀 확신을 실어줄 만한 종목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성격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1등하는 놈을 좋아하거든요. 네. 최상단에 있는 게 지금 제일모직이거든요. 지배구조 최상단이요. 네, 그 삼성그룹의 탑픽은 전 제일모직을 딱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제일모직이 될지 오늘도 삼성물산은 올라가니까 또 삼성물산 사고 싶고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또 삼성전자 살 거를 후회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코덱스 삼성그룹 102780. 네. 102780 사시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삼성그룹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굳이 삼성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IT 중에서 찾겠다 그러면 저로 맨날 물어주면 기승전 SK하이닉스, 기승전 애플 이러잖아요. 네. 나스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MC넥스도 그런 것들인데 여하튼 SK하이닉스 000660이 전 IT 내에서는 좀 탑픽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향방에 따른 또 각가지 들려오고 있는 지분 인수 관련한 소식들 쭉 한번 점검해봤고요. 그 안에서 이항영 위원님의 관심주 3가지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